부활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작품이라서 오랜만에 진짜 저는 정통 서부극을 만난 것 같다는 즐거움으로 영화를 좀 봤었고요. 예민하신 관객들은 느끼셨겠지만 이 컬러라든지 필터라든지 화면을 보시면서의 이 질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최근 영화에서는 조금 보기 힘든 약간은 거칠게 모래 입자가 낀 것처럼 약간 거칠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큰 스크린에서 봤던 진짜 웨스턴의 어떤 질감과 색채를 현대에 구현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그 공을 들인 작품이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봤습니다. 이 영화의 원제는요, 살베이션이라고 맨 처음에 이제 나오는데, 뭐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구원 정도 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서부극의 공통적으로 맥을 이어오는 주제 중에 하나기도 하죠. 보통 우리가 서부극 하면 총싸움, 결투, 뭐 오케이 복장의 결투 이런 걸 생각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이 없는, 그러니까 법이 정착되기 전에 모든 것들이 폭력으로 취하고 취해지는 이런 서부라는 무대 안에서 죽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것 혹은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어떠한 방식, 어떠한 로직으로 이루어지느냐, 어떠한 로직으로 지켜져야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사실은 서부의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그 크리스티안 레브링 감독의 작품이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 여성 관객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여성 관객들은 매즈 미켈슨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영화를 좀 믿고 선택하시지 않았나 싶고, 한편으로는 남성 관객들은 에바 그린이라는 이 이름을 믿고 이 영화를 선택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매즈 미켈슨은 그 최근에 굉장히 이제 대중적인 배우가 되기는 했지만 저는 보면서 좀 재미있는 에바 그린과 매즈 미켈슨의 굉장히 재미있는 인연을 떠올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죠? 그쵸. 카지노 로얄 007에서 이미 둘이 만난 적이 있죠. 에바 그린이 베스퍼 역을 했었고 매즈 미켈슨이 최초로 할리우드 영화에서 그 프랜차이즈 영화에 출연해서 악당 그 007을 괴롭히는 악당 역에 출연을 했었던 인연이 있습니다. 그 매즈 미켈슨이라는 배우는 뭐 요새 가장 핫한 배우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초반에 보시면 이 영화의 설정상 덴마크의 이주민이 서부에서 7년 동안 일을 하고 아내와 아들을 자신이 사는 미국으로 불러들인 셈이잖아요. 미국으로 불러들였다는 거는 사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의미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아무것도 없는 이 서부에서 아내와 그 아들을 불러서 내 가족의 터전을 꾸리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민자 가족이 서부에 왔다가 겪게 되는 일인 건데, 매즈 미켈슨이 덴마크 배우거든요. 초반에 우리는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뭐 불어 같기도 하고 한 그 말이 이제 덴마크 말인데, 매즈 미켈슨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배우지만, 그러니까 유럽에서 할리우드로 건너온 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배우지만 본인의 모국어를 쓸 때의 그 자신이 훨씬 더 편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연기를 하게 된다.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초반에 그 덴마크어로 매즈 미켈슨이 연기할 때 이렇게 표정들을 좀 더 유심히 보게 됐거든요. 영화를 한 번 더 보신다면 그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크게 감정 표현을 하지 않으면서도 얼굴에 희노애락이 드러나는 매즈 미켈슨 특유의 연기법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들이 굉장히 잘 살아나는 초반의 그 장면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감독의 이제 재능에 대해서 굉장히 반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초반에 그 마차가,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의 주검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 마차 안에서, 그 좁은 마차 안에서 벌어지는 그 대화씬들 기억하시죠? 초반에 한 10분, 15분. 저는 그 초반에 마차 안의 대화씬이 이 영화의 그러니까 폭탄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죽음이 벌어지는 이 서부의 시스템을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보여줌으로써 이후에 아무렇지도 않은 전혀 감정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장면에서 관객들이 긴장하게 되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에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좁은 공간, 정해진 인원,
그리고 특별한 어떤 미장센이나 카메라 워크의 도움 없이 대화만으로 그 공기만으로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그 긴장감을 만드는 이 연출의 묘미가 저는 이 작품이 큰 줄거리를 제외하면은 그렇게 자잘한 에피소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반 동안 관객들이 서부라는 폭력의 장소에 이렇게 올가매는 힘을 가지게 하는 원동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봤습니다. 에바 그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덧붙여서 저는 드리자면요. 대사가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게 사실은 배우로서는 쉽지 않은 연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사를 대사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영화에서 감독이 그 배우에게 어떤 대사도 주지 않고 모든 스토리텔링을 하라고 그러니까 디렉션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거는 웬만한 내공이 있는 여배우가 아니면 배우가 아니면 사실은 감당하기 힘든 역할일 수밖에 없는데 에버그린의 그 캐릭터 에버그린의 연기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답답함을 혹시 느끼신 적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궁금함이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따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조연에 가까운 캐릭터고 에바 그린처럼 이제는 할리우드에서 A급 스타로 군림하는 여배우가 이런 캐릭터를 맡았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고 그리고 여배우로서 굉장히 용기 있는 일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아는 여배우의 자신감이라는 생각 좀 하면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그 서부극에 대한 그 긴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요. 과연 저는 이 영화가 왜 서부극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서부라는 공간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뭐 황야, 낭만 혹은 남성적인 공간, 마초의 공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서부는 폭력의 공간이잖아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폭력으로 누군가의 땅을 빼앗고 개척을 해서 들어 좋게 말하면 개척이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침략이니까요. 침략을 통해서 얻은 공간 그것을 가지고 다시 그 땅을 땅 따먹기를 하는 폭력의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서부는 어떠한 죽음이 일어나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공간이 배경이 되는 거죠. 이 영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죽음들이 전혀 어떤 클라이막스나 장치의 도움 없이 죽음이 그냥 벌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아들의 시신을 발견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이걸 만약에 상업적인 어떤 대중적인 영화로서의 장치를 넣었다면 굉장히 뭔가 집중하게 하면서 거기에 관객들을 같이 울분을 터뜨리게 만드는 그 연출적인 장치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모든 죽음에서 그런 장치들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요. 뭐 아내의 죽음을 발견했을 때 대신해서 그 마을의 장애인과 할머니와 또 전혀 상관없는 한 남자가 죽을 때 그리고 나중에 이 악당들이 죽는 순간마저도 이렇게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죽음이라는 소재는 영화에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기에 가장 매력적인 장치거든요. 죽음만큼 사람들을 딱 집중시킬 수 있는 소재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무런 힘을 주지 않으면서 이 서부라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죽음의 공간이라는 것, 폭력의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준 이 감독의 연출 앞으로 어떤 작품을 또 만들게 될지 정말 다음 작품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재능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일단 뭐 이 정도를 여러분들께 같이 대화하기 전에 이 정도를 좀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물론 뭐 제가 감독도 아니고 배우도 아니고 제작자도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대화하고 영화에 대한 감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 책을 몇 권 가지고 왔는데 저 역습이 이제 이번 창간 1주년을 맞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제 나온 따끈따끈한 책을 몇 권 가져왔으니까 질문을